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 이제 찾아보니까 인간이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물들보다. 네. 야생 동물들보다 인간이 나은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존버입니다. 관심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한 사람들의 법칙, 관중의 조건. 네, 이몽택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되게 영향력이 있는 관종은 누구세요? 모든 작가님들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오래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뭐 조정래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모두 다 존경하고 있고 사실은 작가들의 이제는 궁극 중에 하나가 사실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뭔가 창의적인 얘기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이제 아직은 깜냥이 안 되지만 언젠가 된다면 그런 것도 써보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사피엔스를 꿈꾸시고 네. 네. 작가님 조정래 작가님 꿈꾸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작품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조정래 작가님도 관종이십니까? 그럼? 네,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논리적으로. 그 올바른 의도만 이해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본인의 이제 특히 이제 참여하시면서 이제 시대의 정신을 이제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으로 소통하시는 거죠. 네. 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관종이 있어요? 누구를 봐요? 저 옆에 있는 분 보는데. 빠쇼님. 실수했네요. 네. 그 로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실망했어요. 왜 물어 나한테 그런 거? 똑같은 질문 한번 아니 해주세요. 저는 정말 진짜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이분이 팔면 막 사고 저는 그런 되게 가볍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어. 너무 원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로사님은? 저는 그냥 이렇게 이분이 팔면 되게 사는 그냥 그런 여자분이 누구? 있어요. 네. 알리고 싶진 않고. 그래요?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정말 관심 추종자들 그리고 내 내리에 남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뭘 팔면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팔면은 되게 입으면 예뻤고 항상 성공했었고 그래서 이분은 나의 찐 인플루언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뻐서 좀 눈이 즐거워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뭐야 쟤 팔이 또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막 이런 나쁜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분이 팔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근데 그런 분들이 몇몇 있거든요. 안선영님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었는데 정말 건강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파는데 진심을 다해서 막 제품을 이렇게 파세요. 그러면은 되게 반가워요.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게. 그분은 진짜 진심이 담긴 게 연락만 하면 잔소리를 해요. 살 뺐냐고. 몇 킬로냐고. 겁이 나서 지금 카톡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조진웅 씨도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배우 이름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와, 성함이에요. 진짜? 네, 자기 이름은 몰랐어. 따로 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배우로서 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성, 진실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짜 뇌리에 남는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고 진짜 이 사람의 진심을 아는 정도로 행동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DNA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번에 이제 이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봤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플라밍고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저희 딸이 플라밍고를 좋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자체는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실은 뭐 그러면 사실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축적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우라가 보이게 행동을 계속한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딱히 뭐라고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진실한 믿음을 준다는 것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것이라고 하는 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회사나 이제 사회에서도 알 것 같아요. 딱 사람이 인사하는 순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작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전국 빨간차 연합회 명함을 일부러 줘요. 그러니까 명함도 없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명함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드리면 그 후에서 반응을 보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눈이 딱 보여요. 이런 쓰잘데기없는 놈이었어?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인가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이제 그 궁서체로 써 있잖아요. 이제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제 막 이적 단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멋있어. 잠시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괜찮은지 말을 한번 섞어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전 그거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우연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난 2년간 겪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겉으로만 진짜 티내는 사람 아닌가? 진짜 안으로는 진짜 티낸 쓰레기 아닌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다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진실까지도 거짓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진정성과 진실성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진전성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전적으로도 정확히 막 찾기 어렵다면서요? 네, 제가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어서 국립국어원을 잘 들어가요. 다 찾아봅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뜻은 똑같은데요. 뜻은 똑같게 이제 바르고 참될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내가 스스로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모든 정치인. 강호동 잘못됐나요? 아니 그건 진정성 아닙니다. 있어야지 말이에요. 진정성. 그 말 자체가 한 게 아니고 나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않아도 진정성은 사람들이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 믿을 만한 인플루언서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믿을 만한 모든 행동들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독다독 재밌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성이랑.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으려면 나는 진정성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면 되죠. 월급을 안 밀리면 믿을 만한 회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정치인이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정책을 하기보단 믿을 수 있게 모든 걸 우리가 뭐 이 정책을 이용해서 뭐 뒷공무니로 우리가 뭐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다 보여주고 Q&A로 다 적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진실성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런 관종의 조건 같은 책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이걸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잘 나오면 좋은 회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들과 되게 재밌게 노는 방의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는데 아래층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열받는다라고 댓글을 쓸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의 차원에서 진실되게 모든 것들을 세팅한다는 거. 그게 약간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랄까요? 네, 같은 얘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특정 어느 분을 얘기하실 텐데 예를 들면 층간소음도 저도 맨 처음 봤을 때 복층에서 위층에 쓰이는데 밑에서 왜 난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조가 다르다고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D극자로 돼 있어서 2층에서 뛰어도 밑에서 울리는 구조였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밑에는 1데시벨도 올라가지 않아요를 증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죠. 그걸 이게 증거해서 내가 그렇게 막 띄어서 진실성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제 밑에 사람 죄송합니다. 애들 잘 키우라고 말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안 될 수 있게 뭐 판을 두 판을 더 깔든 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도 믿어주는 거죠. 너무 민감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근데 뭐 그만큼 이렇게 립 서비스로 다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뿐에서 그쳤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신이 더 팽배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성 얘기하시는 그 파트에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쩌면 관심이라는 건 마케팅 그 자체였잖아요. 관심의 역사가 마케팅의 역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종이 마케팅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인플루언서라는 게 혹은 이제 유튜버라는 게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하거나 연예인의 하나의 그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셀럽이고 유명한 사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들을 활용하는 건 뭐 산술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죠. 근데 예를 들면 연예인에게 10억 주는 것보다 뭐 특정 뭐 소규모 인플루언서에게 이제 1,000만 원씩 10명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움직였던 건데, 근데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 예전에 블로그 마케팅이든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든 거기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거를 깔고 갔었어요. 기업들에서 우리가 광고인 것을 알리지 않고 해달라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던 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뒷광고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 쓰지. 연예인하면 광고잖아. 자연스럽게 PPL이고 광고인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사람 이거 정말 잘 먹고 있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연구 결과도 나왔듯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젠 다 이젠 오픈하고 이제 하는 걸로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 저도 이젠 제 책 관련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로 오더라도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저 자신도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있겠죠. 근데 진실성 못 믿는 거죠. 그건 또 마찬가지고 특히 저도 이제 서평을 쓰거나 요청 오면 전 절대 돈 안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2-30만 원씩 주면 용돈은 되겠죠.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만 원 받고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대가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서평인 거죠. 저희 돈 안 받고 모셨어요. 되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되게 대쪽 같은 면이 있으세요. 이게 진정성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정성이고. 뒷구린 게 맞습니다. 네. 그 조건 4가지 중에 저희가 좀 진정성 3번째 조건을 좀 먼저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이 가시성과 협력성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가시성이라는 게 좀 사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 뭐 어떤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봐야 된다. 자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눈에 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배리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것도 깝치네. 네. 저것도 뭐 이러면서 저희 그러고 나대네.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대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외향적인 성격도 그렇게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왕자 사례에서 거기 이제 여우가 말했던 내용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라고 생각한 그건 교훈이었다 하더라도 전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 중요한 걸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걸 눈에 보이게 어떻게든 얘기해야 돼요. 거짓이 아닌 순간이라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가시성이 이제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던데 꺼지지 않는이 붙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존버하라는 얘기입니다. 와우. 근데 이것도 이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사피엔스 쪽 쓰고자 이제 찾아보니까 인간이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물들보다. 네. 야생 동물들보다 인간이 나은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육식 동물들보다. 그럼에도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존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를 이렇게 잘하는 동물은 없대요. 최고 속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치타가 100km를 넘게 달리지만 오래 달리지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달리면 신체 구조상 심장이 터져버린다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달리는 동물은 인간하고 늑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2.195를 달릴 수 있잖아요. 완전 최고 속도 아니어도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몸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래 버텼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뭐 영장의 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네. 그러면 계속 튀면서 잘 버텨야 된다라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막미 얘기하는데 잘 버틸려면 내가 어떻게든 좋아하는 거 간봐가지고 될 것만 찍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랄까 인플루언서 친구들이랑 호텔 수영장에 간 적이 있어요. 3명. 네. 3명이 옷을 주로 패션이나 화장품을 파는 친구들 갔는데
되게 힘들어요. 뭐가? 그 끊임없는 가시성을 추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수영복 한 벌 입고 그냥 수영을 하고 뭐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뭔가 호텔에 왔으니까 누려보자 하는데 그 친구들은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화장 다시 고치고 저기 가서 찍고 여기 가서 찍고 보고 확인하고 편집하고 막 그게 그 장소에서도 그쵸, 너무 바쁜 거여서 정말 유튜버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 뭐야 되게 자기네도 예쁘게 차려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되게 쉽게 하네 하는데 그들을 보니까 정말 우아한 백조가 막 발길을 막 하는 것처럼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호감 있고 매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게 저 진짜 쉬운 게 아니고 덥고 땀 나는데 계속 옷 갈아입고 올게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와서 막 찍고 진짜 쉽지 않구나. 되게 부지런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매주 책 읽고 업로드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유튜브도 저희가 일주일에 1-2개만 올렸었거든요. 근데 4개를 올리니까 훨씬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시성. 네, 업로드를 일주일에 3일 하냐, 4일 하냐. 네. 존버와 가시성을 매주. 네, 하는 그게 와 진짜 해보면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존경합니다. 해본 입장에서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게 진짜 존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어리석게 존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버 100년 해도 안 될 놈은 안 된다가 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해야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좀 다른 게 실력만 있으면 된다였어요. 언젠간 알아주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있지만 기술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력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걸 알아야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정말 제가 만약 예를 들면 책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돼. 벽돌 책 읽어가지고 진정성 있게 한 번 해가지고 하나 하고 1년에 12번만 올리겠으면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야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추종자여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협력성인데 그냥 협력성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협력성이에요. 저는 아까 처음에 서평 얘기할 때 이건 내 주태를 잊지 않고 협력하라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모두와 협력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그건 조직이죠. 조직에서 아무리 내가 나 잘라고 해봤자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이제 개인 인플루언서 혹은 이제 개인 관심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나 회사 생활 싫어가지고 유튜브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협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구독자와의 협력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진짜 악독한 악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줏대 없이 바꾸는 순간 오래 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다독다독에서 예를 들면 비속어가 나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협력해야죠. 여기서 넌 닥쳐 이런 거 댓글 다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떠한 특정의 방향이 있고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책 프로그램이 무슨 이래요 무슨 등등등이 있다면 그 얘기는 적정하게 대응은 해야겠지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관련된 인터뷰집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을 협력해야지 이제 떡상할 수 있고 이제 많은 구독자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의 컨텐츠를 만들고 무조건 돈 되는 것만 만들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분들이 되게 서글서글하게 잘해요. 그리고 되게 협력을 잘 구하고 이제 예의 바르고 하지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절대 안 벗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회사 조직에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제 그걸 책에 남긴 겁니다. 또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제 개와의 협력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길들인 가축이 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는 늑대에서 어쨌든 회색 늑대에서 변화한 건데 둘 다 최상위 포식자였거든요.
그럼 서로 물어뜯기고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협력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어쨌든 인간은 길들였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협력을 했다면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동등한 관계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인간 자체에서만 협력을 하다가 최초로 뭔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다른 종족에게 받은 건데 네. 그렇다고 동등한 조건은 아니고 안에 들여보냈다. 협력을 하지만 고집스럽게 내 밑으로 팔로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많은 힌트를 빼왔습니다. 성공하는 관종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입니다. 네. 아 이게 점점 뭐랄까 선이 되게 얇아져요. 옛날엔 되게 두터웠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위에서 이렇게 까불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 얇아서 정말 한마디 말 잘못하는 순간 바로 밑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핵심은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뭐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게 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쵸.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선이 얇아졌던 거에서 스스로 잘 알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정말 극단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정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뻔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이잖아요. 네. 그 기준은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유튜버들도 예를 들면 막말하는 유튜버가 있고요. 막말을 하지만 이제 뭐 진짜 완전 비속어를 안 쓰는 사람 재밌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자기만의 예를 들면 페르소나 혹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뭐 딱 정한 선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선한 것인데 갑자기 이런 분들이 튀어나가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넘어버린다면 뭔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준은 자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적정선이라는 거를 잘 지켜나간다는 게 그리고 나는 나름의 이게 내겐 적정선이었는데 남들에게서는 그게 절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참 되게 어렵고 그 시대 상황에 또 시대의 정신에 되게 민감하게 나도 관심 갖고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어려워요. 네.